나는 그들이 사장의 아내를 내 딸의 장례식에 데려온 것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정순입니다. 60대입니다. 저는 평생 딸아이만을 생각하며 살아왔고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데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딸을 비웃었어요. 나도 거기 있었어. 그 미소가 오늘날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네.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정말 큰 격려입니다. 댓글을 남겨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는 늘 새벽 5시에 정확히 일어났다. 그는 30년 넘게 한국 식당을 운영해왔고 건강도 매우 좋았다. 그것은 관습이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정수는 경기도 외곽의 좁은 골목에 있는 고향 하우스 간판 아래에 앉아 있다. 나는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다. 엄마, 오늘도 일찍 집을 나서셨군요. 단골 손님인 김 사장님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정수는 환한 미소로 인사를 되돌려 주었다. 김 사장님도 정말 부지런하세요. 그리고 오늘 된장국은 특히 맛있었어요. 나는 그녀에게 끌렸다. 정순이의 나날은 언제나 너무나 평화로웠다. 남편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외동딸 지연이를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그 시절은 이제 추억일 뿐이다. 저자는 서울의 한 대기업 홍보부에서 근무했다. 그녀는 딸의 남편이자 성공한 변호사인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그가 거기 있었다. 작가님이 행복하시면 모든 게 괜찮을 거야. 정수는 가게 앞에서 매화꽃이 피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마치 봄이 되면 틀림없이 피어날 매화꽃처럼 말이다. 정서는 따뜻한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마음속에 약간의 불안감이 엄습했다. 한 달 전 연휴 기간에 딸의 남편이 나를 방문했었다. 그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게 된 일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정순 씨가 정성껏 준비해준 음식을 틀림없이 맛있게 먹었을 텐데 말이죠. 우리는 저녁 식사 때마다 서로 안부를 묻곤 했는데 그날은 딸의 남편이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나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사위님 요리가 마음에 안 드셨어요. 정순이가 물었다.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사위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아, 아니요. 아름다워요. 하지만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나는 식사를 다 마치지 못하고 급히 나왔다. 딸 지연이도 안색이 좋지 않았다. 그는 평소보다 차분해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지은아, 너희 둘이 이제 막 결혼했잖아. 뭘 그렇게 걱정하니? 정서는 딸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지연은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엄마애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정수는 30년 넘게 지연을 키운 어머니였다. 딸의 감정을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었다. 하지만 정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된 딸의 결정을 믿고 싶었거든요. 우리 작가는 똑똑한 아이니까 스스로 해결할 거예요. 정수는 그 사실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위로하고는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이어갔다. 손님들을 세심하게 응대하고 매장을 청소한 후 지연에게 자리를 넘겨주었다. 메시지 보냈어. 지연아, 오늘 정말 잘했어. 몸 조심하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 어머니께 말씀드려도 돼요? 하지만 지연이의 반응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훨씬 수월해졌어요. 예전에는 모든 걸 다 알려주던 딸아이가 이제는 네, 엄마도요라고 말하거든요. 그는 내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라는 짧은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딸의 남편과의 관계는 꽤 소원한 상태였습니다. 정수는 그가 사위가 되자 그를 가장 가까운 친척처럼 대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위는 점점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사위, 요즘 많이 바쁘세요. 정선이를 두고 가면 정선이를 소홀히 대하는 거예요.
나는 네, 좀 바빠요라고 대답했다. 그 후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대화를 이어가지 않으려고 애썼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정손의 요리 솜씨에 감탄했었을 텐데. 우리는 늘 서로 칭찬을 주고받고 온갖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딸의 남편이 휴대전화만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최근, 특히 지난 석 달 동안 이 주제를 다뤄왔습니다. 지용수는 매형이 가게에 들어올 때마다 불안한 기분을 느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정순이가 늘 만들던 김치찌개를 똑같이 끓여 먹곤 했다. 예전에는 정말 좋아했는데 지금은 한 숟가락도 못 먹겠어요. 사위, 아픈 거야. 식욕이 없어 보이는데 정선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사위는 시계를 보며 대답했다. 아니요,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요. 제가 모든 일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그냥 핑계였어요. 정수는 이미 60세가 넘었고 그의 눈은 얼굴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 매형의 눈에서는 진심의 기미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그날 밤 정수는 생각에 잠겨 홀로 앉아 있었다. 작가인 그와 사위가 결혼한 지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았다.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모든 게 변할 수 있죠? 결혼 초기에도 딸의 남편은 나는 정순이를 마치 어머니처럼 따랐는데 어느 순간 그녀가 수줍게 미소 짓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됐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정수는 거울을 봤지만 특별히 잘못된 부분은 보이지 않았다. 저는 딸의 남편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까운 친척처럼 그를 보살피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난 노력했어. 그날 밤 정수는 문을 닫고 매화나무 아래 작은 방에 앉았다. 벤치에 앉았다. 따뜻한 봄바람이 뺨을 스쳤고 매화꽃이 활짝 피었다. 은은한 향기가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아, 지연이 그를 얼마나 잘 훈련시켰던가. 그렇지 않나요?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산책을 나갔어요. 별이 총총한 밤이었죠. 만약 당신이 아직 살아계셨다면 사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가 그랬을까? 우리 딸을 좀 돌봐달라고 부탁했어야 했는데. 정순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몇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지만 딸아이는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더 뭐가 있을까? 정수는 그저 지연일 뿐이야. 나는 운을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정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두려움이 현실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정순의 일상은 순조롭게 흘러갔다. 저희는 단골 고객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정성껏 음식을 준비합니다. 날마다 조금씩 나아갔다. 때때로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단지 순간적인 감정일 뿐이었다. 지연이는 아주 똑똑하니까 알아낼 거예요. 정수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또 하루를 스스로를 위로하며 마무리했다. 정선의 어느 봄날 꽃들이 만발한 곳이었다. 내 마음은 여전히 딸에 대한 사랑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여느 화요일과 다름없는 날이었다. 정수는 새벽부터 장곡해파 국물을 끓이느라 바빴다. 하루가 시작되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해 따뜻한 아침 식사를 즐겼고 정선도 만족스러워했다. 상황이 나아졌어요. 오늘은 지연이를 위해 반찬을 준비해야 하는데 정수가 지연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나는 깻잎절임과 멸치튀김을 좀 남겨두었다. 딸아이 목소리가 요즘 좀 약해졌거든. 그는 걱정스러웠다. 오후 3시쯤 지용수는 잠시 쉬면서 텔레비전을 시청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정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씨와 친분이 있으신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정순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미 시작했어요. 네, 제가 작가의 어머니입니다. 잘 지내시나요? 저는 강남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형사입니다. 제 친구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삼성병원 응급실에 있다. 정수는 잠시 어리둥절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했던 거지? 우리 작가분이어서 도착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정수는 서둘러 가게 문을 닫고 택시를 잡았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작가님,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요. 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져 있었다. 내 처남은 응급실 입구 앞에 서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 처남의 표정이 너무나 차분했거든요. 부인께서는 심하게 다치신 것 같지는 않으셨는데요. 사위 지연 씨는 어떻게 되셨나요? 정순 씨요. 내가 계속 말하자 딸의 남편은 고개를 돌렸다. 의사는 그에게 수술을 할 거라고 말했다. 네,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는데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법정 후견인이신가요? 네, 저는 환자의 어머니이고 이분은 제 남편이에요. 정선은 열정적으로 대답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너무 늦었다. 뇌출혈이 너무 심해서 정수는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리를 지탱할 수 없었다. 딸의 남편이 재빨리 정순 씨를 일으켜 세웠다. 정선이는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지은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알았어. 지용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내 딸의 남편은 울지 않았다. 오히려 휴대전화를 꺼내 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보내고 싶었어요. 장례 절차가 정말 악몽 같았거든요. 정수는 지연의 추모 사진을 보며 하루 종일 울었지만 그의 딸의 남편은 꿋꿋하게 버텼다. 장례식 도중에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이 문제는 내일 회의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정손 씨도 알게 됐습니다. 그 대화는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사위의 목소리에도 유머가 묻어났다. 네, 딸 사위의 부모님께서 장례식 첫날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정수는 아내의 가족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려 노력했다. 정말 안 됐네요. 시어머니가 정순이의 손을 잡았는데 나는 주리 작가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그런데 내 딸의 남편의 부모님은?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밤이 되자 그는 급한 일이 있다며 서둘러 떠났다. 그가 돌아왔어. 민호, 먼저 가자. 내일은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내 처남이거든.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네, 아버지. 평안히 가시오. 사위의 부모인 내가 인사드립니다. 그가 떠난 후 장례식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정수는 홀로 앉아 장례식을 지켜보았다. 네, 사실입니다. 장례식 첫날 밤, 정수는 장례식장에서 보초를 섰습니다. 나는 거기 앉아 있었다. 새벽 2시쯤 딸의 남편이 복도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를 봤다. 정수는 말없이 그를 따라갔다. 복도 끝에서 그의 처남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가 거기 있었다. 정수는 어텐티블이 귀 기울였다. 소연아, 걱정하지 마. 다 끝났어. 정선의 마음은 쿵 떨어졌다. 소연은 누구였지?
지은의 친구였나? 이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회의에 철저히 대비하십시오. 부모님도 기다리고 계셔 정수는 자신이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내가 찾아갈게 라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죽은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응, 사랑해. 조금만 기다려. 곧 우리 정식으로 연인이 될 거야. 사위의 목소리는 지연에게 말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녀는 기력을 잃고 벽에 기대어 쓰러졌다. 나는 그에게 기대었다. 그러자 내 매형은 몸을 돌려 정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사위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다. 어머니, 여기 얼마나 계셨어요? 방금 도착했어요.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정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 처남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간단히다. 동료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와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정수는 확신했어요. 내 처남의 눈이 떨렸다. 다음 날 화장실에 가던 길에 그는 다시 나를 보았다. 나는 또 다른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다.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 내 딸의 남편이 누워 있었다. 저는 한 여성과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무슨 문제 있어요, 여보? 금방 갈게요. 저 여자가 내 딸 남편 손을 잡고 있어요. 그는 그것을 손에 든 채 이렇게 말했다. 사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고마워, 소연아. 덕분에 계속할 수 있어? 내 이름은 소연이야. 이미 발표했어요. 어젯밤 전화 통화에서 들었던 그 이름이에요. 지용수는 두려움에 말을 잃었다. 형, 내 보험금은 언제 지급되는 거야? 외출하실 예정이세요? 저희 카페 확장에 자금이 필요한데 정순 씨가 관심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도망쳤어요. 방금 보험금이라고 하셨어요. 잠깐만요. 공사는 약 한 달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억 원의 비용이 드는 만큼 카페 규모도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 심지어 새 집도 살 수 있을 거야. 정말 멋지다. 너무 신나. 강남에 매장을 하나 더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장면을 본 정수는 소름이 돋았다. 마치 은의 죽음을 축하하는 모습이었다.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그때 소연은 딸의 남편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할아버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정확히 몰라요. 당연하지. 작가가 뛰쳐나가 나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소리쳤다는 사실은 우리 둘만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정순이는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혹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소리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사건이 일어난 밤, 우리 관계를 알게 된 작가의 표정.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완전히 참담했죠? 소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정수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다. 지연일 수도 있었다. 어쩌면 내 여동생이 단서를 남겼을지도 몰라. 하지만 작가가 그런 짓을 할 만큼 순진할 리는 없겠지. 전 전혀 생각 못했어요. 정수는 매형의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다. 순진하다고. 어떻게 딸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 그럼 우린 서로에게 확신을 갖고 사랑할 수 있겠지? 네, 물론이죠.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을 거예요. 정수는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을 보자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나가 욕실로 들어갔다. 정수는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지은이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나는 너무 힘들었어. 지용수는 휴대폰을 움켜쥐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 나는 기자이자 지은의 친구인 유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정아, 이거 나에 관한 거야. 급한 일이야, 어머니.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무슨 일이에요? 따님 남편에 대해 다 얘기해 주세요. 있잖아.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유정은 놀란 듯 전화로 말했다. 사위, 무슨 일이야?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하지만 먼저, 지금은 얘기할 수 없어요. 정수는 전화를 끊고 장례식장으로 돌아갔다. 사진 속 지연은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정선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보였어요. 어머니 지연이 뭔가 이상한 걸 보셨어요. 제 남편 정수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펑펑 울어버렸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정수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로 매형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소연이라는 여성과의 대화는 항상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그 작가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특히 슬펐습니다. 우리 엄마는 왜 우리 작가가 곤경에 처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정수는 자책감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커져갔다. 어떻게 딸을 이런 식으로 학대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할 수 있습니까? 지은아, 난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녀도 내가 겪었던 고통을 똑같이 겪게 해주고 싶어. 네, 그럴게요. 정순의 표정이 변했다. 더 이상 다정한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 아니요, 그녀는 딸의 복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던 어머니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전날 밤 목격한 장면들이 여전히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나는 망설였다. 딸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와 소연이라는 여자의 존재 때문이었다. 물론 그럴 리 없어. 정수는 진정하려고 애썼지만 걱정이 앞섰다. 내 마음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다. 새벽 6시, 종수는 장례식장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지연의 여자친구인 유정이를 만났어. 유정아, 내 어머니께서 지금 많이 힘드셨겠구나. 어제 말이야? 제 요청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2시쯤 유정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 왔어요. 엄마,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 얘기해도 될까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알아냈어. 전화는 잘 안 돼. 장례식장 근처 카페로 와. 정수야. 빨리 와. 카페에 갔더니 유정이가 이미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유정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다. 엄마, 앉으세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알겠어요. 뭘 알아냈어요? 정선이 재촉하자 유정은 태블릿을 꺼냈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제 딸 사위가 소연이라는 여자와 2년 동안 불륜 관계를 맺어왔어요. 소연은 지연이의 언니예요. 정순이는 결혼 전부터 얼굴이 창백했다. 그녀는 강남에서 카페를 운영한다. 이 프로젝트의 초기 자본은 처남에게서 빌린 돈으로 마련했습니다. 또 다른 할 말씀 있으세요? 언니 지연이 사고 다음 날 오후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녀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발견한 후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순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다. 유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뭐라고? 전부 말해봐. 지은이 언니가 준 보험금 말이야. 수혜자는 그녀의 사위다. 금액은 무려 10억 원이다. 정수는 깜짝 놀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제가 결혼 직후에 이 보험에 가입했다는 거예요. 지연이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지연이 모르게요? 네, 확실히요. 디자이너는 남편이 혼자 와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회사는 언니 소유이지만 수혜자는 사위입니다. 정순의 손 온몸이 떨렸다. 그건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엄마, 이것도 보세요. 유정이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제 사위는 작년에 뇌물수수 혐의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들은 그녀를 조용하고 비밀스럽게 매장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개입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카페 소연 운영에 투입된 자원도 의심스럽습니다. 종선은 귀를 기울였다. 더 자세히 말해줘. 그는 커피를 내어주며 말했다. 제가 세금 신고서를 잘못 작성한 것 같아요. 신고 금액이 실제 소득보다 적습니다. 그건 너무 적은 양이에요. 그건 범죄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유정이 목소리를 낮췄다는 거예요. 신우이의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 사고 당일 밤에 신우이가 며느리의 남편과 1시간 동안 통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1년 넘게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사고 발생 30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정선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지은이와의 사건 이전에는 녹음 파일이 클라우드에 업로드되었습니다. 녹음 파일이요. 네, 제 처남과 함께 녹음한 거예요. 제 생각엔 그들이 몰래 대화를 녹음한 것 같아요. 들어보시겠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정이가 내게 헤드폰을 건네줬고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형부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 들었어. 지은아, 넌 정말 순진하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날 사랑해. 넌 그저 유용한 도구일 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소연이랑 사귀는 게 뭐가 문제야? 우리 결혼 생활은 끝났어.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난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아니, 난 그냥 소연이가 좋았을 뿐이야. 넌 그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야, 민호. 이건 너무 심해. 내가 뭘 잘못했지? 내 잘못이 아니야. 태어난 게 문제야. 한 한국 음식점 사장의 딸이 변호사 부인 행세를 하려 했다. 녹음 파일에서 확인 가능. 작가는 신음소리를 들었다.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 말썽꾸러기에게는 여러 명의 어머니가 있었다. 그리고 다음 녹음은 훨씬 더 소름 끼쳤다. 지연아, 포기해. 난 널 놓아주지 않을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왜 이렇게 날 괴롭히는 거야? 보험금 때문이야. 10억 원이라고. 포기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해? 만약 사고로 죽더라도 모든 게 내 거야? 정순이의 온몸이 등골이 오싹했어요. 방금 사고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머니 가게도 제가 물려받을 거예요. 어차피 상속받게 될 거니까요.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넌 내 거야. 미쳤어. 난 미치지 않았어. 난 현실주의자일 뿐이야. 네. 소연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녹음이 끝났다. 정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엄마 이유정은 정수를 걱정했다. 나는 이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가 우리 작가를 죽였다. 네, 정순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다. 엄마,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아직은 아니야. 왜 이걸 끝내야 해? 이 정도로는 부족해. 그것으로는 부족해. 정선의 표정이 변했다. 유정아, 난 기자야. 사람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신원 조사를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지만 제 사위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피수연 카페의 모든 탈세 사례가 드러났으며 보험 사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선의 목소리는 차갑고 화가 난 듯했다. 엄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복수. 완벽한 복수. 지용수는 더 이상 울지 않는다. 복수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야. 지연아, 난 반드시 너에게 복수할 거야. 나는 그들이 내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고통을 겪도록 만들 것이다. 장례 마지막 날 새벽, 정수와 유정은 지은의 집으로 갔다. 딸의 남편이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절차를 밟는 동안 정수는 딸의 소지품을 간직했다. 단서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어머니? 딸의 남편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제 딸 집인데 뭐가 문제인가요? 저는 작가가 남기고 간 물건들을 가지러 온 것뿐입니다. 네, 정선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그녀는 유정이 가져온 여분의 열쇠로 문을 열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집은 깨끗했지만 꽤 추웠다. 정수는 지연의 방에 들어갔다. 그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고 평범한 물건들을 발견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엄마, 여기 노트북이에요. 유정은 책상 위에서 지연의 노트북을 발견했다. 정선은 노트북을 켰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거기에 있었어요. 비밀번호가 뭐죠? 지연이의 생년월일을 입력해보세요. 하지만 틀렸어. 내가 여러 번 시도해봤는데 안 됐어. 정순아, 어머니 생신에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내 생년월일을 입력하자 노트북 잠금이 해제되었다. 글쓴이는 내 어머니의 생년월일을 이용해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았던 것이다. 그녀가 거기 있었다. 정순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기자의 화면에는 여러 이미지가 나타났다. 주변에 책이 몇 권 놓여 있었다. 그중 증거라는 제목의 책이 눈에 띄었다. 나는 그 책을 펼쳐보았다. 유지용이 폴더를 클릭하자 여러 파일이 나타났다. 사진, 음성 녹음 파일, 문서들이 있었다. 첫 번째 사진을 펼쳐보니 딸의 남편 사진이었고 소연은 호텔을 나섰다. 날짜로 보아지은의 결혼식 후 2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나였어. 그 꼬맹이 때문에 종선이 주먹이 떨렸어. 두 번째 사진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소연과 그녀의 딸의 남편이 키스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엄마, 이 녹음 좀 들어보세요. 유정은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파일 안에는 딸의 남편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아, 너 정말 한심하구나. 내가 왜 한국식당 사장 딸을 좋아하겠어?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소연이는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자야. 너처럼 촌스럽지도 않고 얼굴도 정손이처럼 잘생겼잖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왜 나랑 결혼했어? 돈 때문이었죠. 그리고 어머니 가게 때문이기도 하고요. 만약 팔면 금액이 꽤 크고 거기에 보험료까지 더하면 보험료랑 금액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10억 원이요. 제가 죽으면 제 것이 될 거예요. 정수는 차마 그 말을 들을 수 없었다. 내 딸의 남편은 그녀를 그저 수입원으로만 본다. 엄마, 그게 다가 아니야? 좀 더 알아봐. 녹음 내용은 더욱 끔찍했다. 지연아, 난 절대 널 놓지 않을 거야. 네, 차라리 사라지는 게 낫겠어요. 뭐라고요? 교통사고처럼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보험금을 받고 소연이와 함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당신 미쳤어요. 전 미친 게 아니라 현실주의자일 뿐이에요. 소연이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어? 녹화는 끝났어. 정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엄마. 유정이는 정수가 걱정됐다. 정수는 이를 악물고 김이 확인했어요. 라고 말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른 폴더를 열어보니 기혼준빌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었다. 나는 그 문서를 열어보았다. 저자의 변호사로부터 얻은 조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간통 입증 방법 등 모든 사항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최종 서류를 직접 작성했다. 그건 내 일기장에 적혀 있었어. 오늘 그에게 이혼하겠다고 말했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이 결혼 생활은 지옥 같아요. 이 남자가 저를 망치고 있어요. 그는 나를 인간 대접조차 하지 않아. 소연이한테만 추파를 던지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추파를 던져.
그녀가 나를 무시하고 있다는 게 분명해. 내일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야. 필요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면 이혼 후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말해드리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연아, 엄마한테 좀 더 일찍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 일기 마지막 부분은 실수였어. 나는 그날 이혼 서류를 작성했고 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하던 그는 갑자기 화를 내며 날 죽여으라고 소리쳤다. 심지어 버리겠다고까지 말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집을 나왔어요. 지금 차 안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어머니께 전화해서 모든 걸 말씀드려야 해요. 그것이 종수가 일기에 쓴 마지막 글이었다. 종수는 비털이 울었다. 엄마, 이건 분명 살인 음모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정선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난 그게 필요해. 하지만 유정아, 난 기자잖아. 사람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신원 조사를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지만 제 사위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뇌물수수부터 카페 수윤 운영 자금의 출처, 그리고 보험 사기 가능성까지. 이 사건을 조사해보자. 정순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어머니,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복수예요. 완벽한 복수죠. 바로 당신 집 앞에서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왔어요. 우리 엄마였어요. 우리가 여기서 뭘 하는 걸까요? 놀라지 마세요. 작가의 소지품을 정리하러 온 겁니다. 사위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정선과 유정을 보고 놀란 듯 했다. 내가 직접 만들었어.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작가 물건 정리하고 있어? 기념품으로 가져가고 싶은 게 있으면 미리 알려주세요. 제 처남의 입장, 노트북을 집어들자 화면에 불이 들어왔다. 뭘 보셨어요? 작가의 초상화를 봤어요. 그렇게 정선이 탄생한 거예요?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다행히 지연이 사진이 화면에 나왔죠. 맞아요.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으니 내일 다시 오는 게 어때요? 내일 다시 올게요, 매형. 작가 사무실 아시죠? 물론이죠. 그때까지는 아무도 이 집에 들어올 수 없어요? 어쩌면 작가가 아직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정선의 말을 듣자 사위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네, 알겠습니다. 정선과 유정은 집을 나섰다. 유정은 엘리베이터에서 물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정순아.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번뜩였다. 다음 날, 유정은 정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뛰쳐나갔어요. 오, 어머니, 얼마나 기쁜지. 뭘 발견하셨어요? 딸의 남편이 손님 돈을 훔쳤어요. 분명 우리를 털려고 침입한 거예요. 그리고 저 여자가 운영하는 커피숍은 완전히 털린 것 같아요. 정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더 자세히 말해봐. 내 매형이 책임이 있어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보상금 10억 원 이상이 횡령되었고 소연도 연루되었다. 그 커피 회사는 수입의 절반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탈세였습니다. 종수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유정아, 국세청에 아는 사람 있어? 네, 가능합니다. 카페 소연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합니다. 제 사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녀는 또한 뇌물수수 증거를 검찰에 신고했습니다. 네, 어머니. 회의는 토요일입니다. 잘 들어. 오늘 내가 모든 걸 다 할 거야. 정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지연아, 잠깐만 기다려. 우리 엄마는 틀림없이 내 원수들을 버릴 거야. 이건 정순이의 복수야. 준비는 큰 열정 속에 시작되었다.
장례식 3일 전, 정수는 일찍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나는 도착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었다. 아직 아무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고요했다. 정수는 지연의 추모 명판 앞에 앉아 그녀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지연, 어머니는 어젯밤 내가 남겨둔 모든 것을 보셨다. 어머니는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고 계신다. 나는 이해했다. 그때 내 뒤에서 덤마, 여기 계셨군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사위였다. 정수는 뒤돌아섰다. 그래, 일찍 왔네. 여기 계시네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더 버티세요. 라고 제 처남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숨겨진 면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로하기보다는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오전 10시쯤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지연을 이전에 돌봐줬던 친구나 동료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딸의 남편 쪽 가족들만 참석했다. 내 처남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이제 여기 왔군. 이제 석방 준비를 해야겠어. 그는 늦을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았다. 그래, 결국엔 그랬다. 우리는 모든 일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라고 내 딸 사위의 지인이 대답했다. 정수는 자신이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마치 지연이 모든 것이 끝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는 마치 죽음이 장애물인 것처럼 말했다. 화장터로 가는 길에 정수는 영구차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혼자 운전하고 있었어요. 딸의 남편은 다른 차에 있었다고 했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죠. 네, 저도 거기 있었어요. 사위가 저랑 같이 수영했어요. 분장실에서 작별 인사를 했죠. 그 순간 정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훨씬 더 가슴 아팠다. 우리는 우연히 그 대화를 엿들었어요. 이제 다 끝난 일이죠. 그들은 제 딸의 남편과 아는 사이였어요. 목소리가 들렸다. 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다른 누군가가 대답했다. 그 젊은이는 혼자 있을 수 없다. 그는 어서 재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맞아요. 오래 슬퍼할 필요 없어요. 지연이 화장을 해줬거든요. 그녀는 지켜보면서 재은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수의 온몸이 떨렸다. 화장.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에 정수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내 딸의 남편과 소연이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손을 잡고 걸었다. 그럼 이제 정말 자유로우신 거예요, 할아버지? 네,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일 회의 준비를 시작할까요? 좋아요. 부모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맞아요. 정수가 뒤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그녀는 딸의 유해가 묻힌 제이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장실에서의 마지막 이야기였다. 파티가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딸의 남편이 정순에게 다가와 어머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네요. 라고 말했다. 이제 집에 가서 쉬세요. 사위 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선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사위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차가움을 느꼈다. 그럴 수 없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그때 매형 정선이가 뒤돌아섰다. 저는 처남이 죽기 전에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내 딸의 남편이 이제 걷지도 못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저랑 이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사위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나중에 처리할게요. 닥쳐. 정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위는 눈에 띄게 당황한 표정으로 걸어갔다. 그날 밤, 정수는 한국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다. 장례식은 끝났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했다. 아니요. 오히려 화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유정이었어. 엄마,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뭘 발견하셨어요? 세무서랑 수연이네 커피숍이요. 세무조사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청에서도 제 사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순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더 자세히 말해줘. 카페 소연의 회계 장부를 전부 압수했어. 완전 난장판이 됐어. 그는 소연이가 오는 것을 봤고 소연이가 형부에게 전화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검찰은 의뢰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피의자의 사위를 법정에 소환했다. 그는 안전하다고 말했다. 정수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셨죠. 뭐라고요? 제 딸 사위가 오늘 오후에 소연이랑 만나서 탈출 계획을 세운대요. 그게 전부였다. 정순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다. 탈출. 그래. 그들은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야. 제 생각에도 그래요. 그는 오늘 여권 신청하러 거기에 갔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엄마,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일이야? 오늘 여동생 보험에 청구를 했는데 장례비는 딸의 남편이 냈어. 끝나자마자 정수의 온몸은 분노로 떨렸다. 저는 10억 원을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이 여성분과 함께 해외여행을 갈 거예요. 제 생각엔 그가 도망치려는 것 같아요. 유정 씨, 형부가 어디 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왜요? 드릴 말씀이 좀 더 있습니다. 정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다음 날 아침, 유정이 전화했다. 저 거기 다녀왔어요. 엄마, 따님 남편이 소연이랑 강남 호텔에 있어요. 떠나기 전에 잠깐 들렀어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군. 좋아. 주소 보내줘. 종수야, 빨리 와. 옷을 갈아입고 호텔로 갔습니다. 사위와 저는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소연이가 나타났다. 엄마, 여기 왜 왔어요? 놀란 사위가 물었다. 정선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을 보러 왔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우리 소연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좋아. 그럼 우리 작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무슨 소리야, 엄마. 정선이, 나는 비명을 질렀다. 호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다. 저는 당신이 우리 작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진정하세요, 엄마. 진정해. 내 딸이 죽었어. 진정해.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위, 나는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우리 사업을 망치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었는지 말입니다. 소연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그가 보험금을 가로채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네, 엄마. 그들은 살인자예요. 호텔 직원들은 정순의 외침에 이렇게 반응했다. 나는 그들을 향해 달려갔다. 선생님, 제발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요. 제 딸이 이 살인자들에게 살해당했어요. 그는 죽었으니 입 다물어. 사위는 재빨리 정순을 제지하려 했다. 엄마,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데 가서 얘기해요. 다른 데 어디? 너희는 외국에서 도망쳐 나온 거잖아. 정선의 말은 처남과 수연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당신은 도망치려 했죠. 그렇죠. 우리 작가를 죽이고 돈을 가지고 도망치려 했죠. 그렇죠. 오, 어머니. 제 말을 완전히 오해하셨어요. 사위는 흐느끼며 말했지만 정수는 못 들은 척했다. 오해예요. 제가 다 봤어요. 오해일 뿐이에요. 정수는 지은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제가 가져왔어요. 모든 게 다 여기 있어요. 당신이 한 일들. 당신의 처남과 수연이도요.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지연아, 난 반드시 너에게 복수할 거야. 악당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할 거예요. 정순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복수심이 서려 있었다. 호텔 로비에서 긴장된 상황은 호텔 보안 직원의 개입 덕분에 진정되었습니다. 그녀의 형부와 수연은 서둘러 떠났고 정수는 유정과 함께 근처 카페로 갔다. 지금 가고 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좀 불안해 보이시는데 저는 괜찮아요. 정말 상쾌하네요. 종선 씨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하게 들렸어요. 화를 표출하고 난이 후련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부모님께서 의심하실 거예요. 그건 좋은 일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입니다. 정순의 눈빛에 차가운 기색이 번뜩였다. 유정아, 내가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보내줄래? 검찰청, 국세청 언론도 마찬가지야. 엄마,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응, 바로 그때 정순 씨의 휴대전화가 우리 기자에게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안녕하세요. 종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 변호사입니다. 박민호 변호사님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순 씨, 잘 들어주세요. 달리기 하고 왔어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시간 되시면 만나서 얘기해요.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네, 정수는 1시간 후에 강남에 있는 하나무 법률사무소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나는 김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중년의 변호사였는데 표정이 매우 진지했다. 진심이었어. 종선아, 앉아. 할 말이 많아. 박민호 변호사님이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들은 여러 건의 공금 횡령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총 횡령액은 약 15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랐다. 15억 원이라고. 맞아. 그 이상이야. 이 사건의 위험한 점은 모든 돈이 소연이라는 여성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연이요. 네, 알고 보니 커피숍을 운영하는 척하면서 돈 세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김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박민호 씨는 부인의 사건 준비로 바빴다. 우리는 그곳에서 그의 흔적도 발견했다. 종스는 소름이 돋았다. 무슨 소리야? 박민호 씨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한 교통사고 말이야. 검색 기록을 통해 보험금이 어떻게 수령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도 마찬가지였다. 지용수는 의자에서 거의 쓰러질 뻔했다. 이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짓을 한 거야?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알게 됐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다행이다. 정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정선 씨, 따님이 뭔가 남기고 간 게 있나요? 증거 있어요. 물론이죠. 많죠. 종순이 주머니에 넣어뒀어요. USB 드라이브를 제거하고 저자가 남겨둔 모든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보이시죠? 김 변호사님이 USB 드라이브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었다. 그는 파일을 하나하나 살펴보았고 그의 표정은 점차 어두워졌다. 그건 명백한 증거잖아. 정말. 이 시점에서 박민호를 살인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선인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과연 우리 작가는 적의 복수를 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하지만 김 변호사는 잠시 망설였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박민호와 수연이 오늘 아침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여권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순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언제 출발하실 예정이에요? 저는 내일 오후에 필리핀으로 비행기를 탈 예정이에요. 그는 오늘 체포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검찰과 경찰은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종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종수야,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네, 무슨 일이에요? 내일 기자들이 수용소에 도착하는데 인터뷰해 보시겠어요? 제가 해도 될까요? 정수는 잠시 생각했다. 네, 물론이죠. 지난번처럼 하면 돼요. 그러므로 정수와 유정은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낸다. 준비됐어요. 엄마,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네, 우리 지은이가 드디어 왔어요. 푹 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엄마, 사위랑 언제 데이트해요? 그건 내일이었잖아.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야? 지연이 언니 정선 작성. 그가 죽은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다시 만났네요. 따라서 저는 내일 어머니를 약속된 장소에서 체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께 제가 가장 창피한 순간들을 촬영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정순의 목소리에는 복수에 대한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날 밤, 정수는 지은의 추모 사진을 찍었다. 지연아,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너를 괴롭힌 사람들은 모두 벌을 받을 거야. 영정 사진 속 작가는 여전히 화난 듯 웃고 있었다. 어머니, 늦었다고 해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 자신의 가장 큰 적입니다. 꼭 돌려드릴게요. 정순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제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결의와 복수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유지용이가 전화했어? 엄마, 준비됐어. 괜찮아. 모든 게 준비됐어. 그녀는 오후 2시에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뵙겠습니다. 괜찮을 거야. 정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복수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불타올랐다. 지은아,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오늘 내 엄마를. 나는 내 모든 적들을 벌할 것이다. 정수는 지은의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나는 집을 나섰다. 복수의 날이 드디어 온 것이다. 정확히 10시에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선 씨,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작전이 종료되었습니다. 체포는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고마워요. 저도 준비됐어요. 거기서 뵙겠습니다. 정수는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다. 드디어 지연에게 복수할 순간이 온 것이다. 맞아. 지연아, 잠깐만 기다려. 우리 엄마는 분명히 내 적들을 버릴 거야. 내가 너에게 줄게. 정순의 눈에는 강렬한 복수심이 번뜩였다.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강남의 맛있는 한국 음식점, 토요일 오후 2시. 그 식당. 바로 그날 소연이 형부를 만났다. 정수는 멀리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부모님, 매형, 그리고 소연이는 완전히 몰입해서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정말로요. 말도 안 돼. 지용수는 이를 악물었다. 작가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심판의 날이 왔다. 어머니, 오늘 당장 이 살인자들을 감옥에 가두자. 내가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옆에 서 있던 유정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묻어났다. 나는 지난 며칠 동안 유정이랑 같이 모든 걸 준비하느라 바빴어. 식당 안에서는 활기찬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민호, 정말 안타깝지만 젊은 남자가 혼자 있을 순 없잖아요. 여자의 아버지가 잔을 들어 올렸다. 나는 그에게 맞아요. 당신은 아직 젊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라고 말했다. 내 딸의 시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세요. 그럼 결혼식은 언제 하는 거죠? 빨리 할수록 좋아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 달쯤은 어때요?
사위는 이렇게 대답했다. 작가의 작품은 어느 정도 질서정연합니다. 지연의 죽음은 마치 일상적인 절차였던 것처럼 느껴졌다. 보험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새 집을 사야 하고 카페 확장 자금도 마련해야 합니다. 소연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필요해. 다음 주에 만료돼. 10억 원이야. 내 처남은 웃으며 순환 구조니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나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삶이네요. 필리핀에서 2주 동안 지내겠다는 계획도 실천해 볼 수 있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네, 소연이는 매우 기뻐하며 딸의 남편 어깨를 껴안았습니다. 네, 모든 게 완벽해요. 이 글을 쓴 바보 덕분에 우리가 부자가 됐으니까요. 그게 다야. 사위의 말에 모두들 웃었다. 정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환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온몸이 떨렸다. 그때 식당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강남경찰서입니다. 경찰관들이 방으로 들어와 신분증을 제시했다. 검사와 기자들이 그들을 따라 들어갔다. 안에 계십니다. 박민우 씨 계신가요? 경찰관이 큰 소리로 물었다. 갑자기 식당에 불안한 침묵이 감돌았다. 내 처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야. 그는 응답했고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 처남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어요. 당신이 한 말은? 이는 법정에서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에 따른 그의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제 처남이 아주 좋아했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의 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김수연 씨도 여기 계신가요? 라고 물었다. 다른 경찰관이 소연에게 다가왔다. 네, 소연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를 탈세와 자금 세탁 혐의로 조사해야 합니다. 탈세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소연이 소리쳤지만 경찰은 못 들은 척했다.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정순이가 식당 뒤편에 나타났어요. 모든 시선이 정순에게 쏠렸다. 그녀의 형부는 놀라서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물었다. 정선은 차분하게 신고했어요. 라고 대답했다. 식당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는 자신이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무심하게 물었다. 우리 작가를 살해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둬야 할까요? 그건 불가능해. 종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정선이는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조용히 해라고 소리쳤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모두가 그가 우리 작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아요. 정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작가 몰래 가입한 보험 증서죠. 이 여자와 제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사위는 15억 원 횡령 증거를 보고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소는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매형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연아, 넌 그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야. 그게 다입니다. 만약 제가 사고로 죽으면 보험금은 전부 제 것입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모두 충격을 받았다.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가님이 모든 걸 다 적어 놓으셨어요. 제가 어떤 여자인지까지도 알고 계시죠? 엄마, 진정해. 종순이 소연이에게 소리쳤다. 시어머니께서 뭔가 말씀하시려 하셨는데 정선이가 말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나에게 진정하라고 했다. 정수는 딸의 죽음 이후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진정하라고 애원했다. 우리가 한 일 때문에 내 아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매일 밤 울었어요.
그는 이혼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있습니다. 작가의 일기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종소는 서류철을 포함한 모든 문서를 땅바닥에 던졌다. 사진이 퍼지면서 소연과 딸의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이 드러났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박민호 씨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김수현 씨, 돈 세탁을 하려는 의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카메라 플래시 때문에 엔진에 불이 붙었고 질문 공세가 쏟아졌어요. 우린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소연은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아무도 듣고 있지 않았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건 모두 오해예요. 제 처남은 저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늦었다. 정선은 딸의 남편에게 돌아서서 오해였다고 말했다. 저는 작가님께 실수하면 죽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로 실수하면 죽을 거라고 말했어요. 정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나보고 엄마라고 부르지 마오. 정선은 이제 당신은 우리에게 낯선 사람이야. 당신이 우리 지은이를 죽였어 라고 외쳤다. 내 원수다. 그는 처남이 순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마지막으로 외쳤다. 어머니, 저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한 기분이에요. 저는 그 작가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정수는 그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녀를 조롱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죽으라고 말해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누군가에게 물건을 사도록 부추기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정선의 사위는 그녀의 비명소리를 듣고 말문이 막혔다. 소연은 순찰차에 실려갔다. 나는 형,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사위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부모님도 충격을 받았다. 네, 그들은 아들이 살인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리포터는 정순이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며 어머니, 정순이 씨,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가장 큰 소망은 딸 지은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다. 정순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오늘 이 일을 끝내기 위해 왔습니다. 나는 그들이 작가가 느꼈던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기를 바랐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희 작가를 기리는 장학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계획입니다. 저는 작가가 구상했던 작업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지용수는 울음을 멈췄다. 복수를 마치고 나니 기분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평화가 돌아왔어. 지연아,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엄마가 다 알아서 하셨어.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오늘은 끝이야. 순식간에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정수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드디어 딸의 복수를 했습니다. 남편과 소연이가 체포된 지 석 달 만입니다. 오랜만이었다. 정수는 한국 식당을 청소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해왔다. 오늘 가게가 문을 닫는 마지막 날이었다. 단골 손님인 김 씨는 어머니, 정말 가게 문 닫으실 거예요? 라고 물었다. 네, 이제는 뭔가 다른 일을 할 때인 것 같아요. 정선은 약간 아쉬운 기색을 띠며 말했다. 상황은 평온했다. 복수를 마친 정수는 이제 새로운 목표를 품고 있었다. 정말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작가님께서 천국에서 행복하실 거라고 믿어요. 정수가 마지막 손님이네요. 나는 작별 인사를 하고 가게 문을 닫았다. 그렇게 30년 넘게 이어져 온 한국 식당의 역사는 막을 내렸다. 그것은 작별 인사였다. 그날 밤, 유정은 정순을 찾아갔다. 어머니, 판결이 나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위가 살인자이자 교사로 나왔어요. 그녀는 보험 사기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돈 세탁과 탈세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10년형이네요. 잘 됐어요. 우리 지연이 드디어 평화를 찾았네요. 나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시동생이 재판에서 최종 변론을 할 때 유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진짜야, 지연아. 그는 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게 잘못됐다고 말했어. 정순의 표정이 굳어졌다. 실수일까요? 1년 넘게 미리 계획하는 게 실수일까요? 어머니께 죄송해요. 그는 심지어 나를 구해주겠다고까지 말했어. 용서해줘. 정수는 웃으며 말했다. 내 딸을 살해한 남자가 용서를 구하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 달 후, 정수는 그녀는 서울에 있는 쉐나한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와 약속이 있었다. 그녀는 지은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다음. 이번 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얼마나 모금하셨나요? 한국음식점 매각으로 얻은 총 이익과 저축액을 합하면 약 5억 원에 달합니다. 변호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5억 원이라고요? 엄청난 금액인데요. 저희는 저자를 대신하여 이 일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저희가 알고 있는 최선의 지식과 신념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정선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장학금은 어떤 분야에 수여되는 건가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을 돕고 싶습니다. 작가와 마찬가지로 재단 설립 준비를 마친 정수 씨도 작가의 묘소를 참배했다. 나는 그것을 찾았다. 때는 봄이었고 매화나무들은 만개해 있었다. 지연아, 내 어머니께서 내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만드셨어. 정수는 지연이의 묘비야. 그가 아직 살아 있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는 꽃을 그의 앞에 놓으며 말했다. 나는 남들을 도울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바람이 불고 매화나무에 꽃이 피었네요. 꽃잎들이 흩날렸다. 마치 마치연이 그 꽃잎들에 반응하는 것 같았다. 지은아, 너를 괴롭혔던 자들은 모두 벌을 받았어. 이제 쉬어도 돼. 정순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지연 가을 장학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정선 씨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선 씨, 정말 값진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김 변호사가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것이 제가 우리 회사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개막식에서 말이죠. 장학금 수혜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공부하던 학생들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학생, 정순이에게 인사했어요. 고맙다는 말 안 해도 돼요? 요즘 공부 많이 했거든요. 정수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가장 큰 보상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작가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개막식이 끝나고 지용수는 매화꽃밭에 홀로 남아있었죠. 나는 나무 아래에 앉았다. 지연이 사진을 꺼내 바라보며 속삭였다. 지연아, 내가 이루려고 했던 모든 걸 잃어가고 있어?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너는 기억할 거야. 그때 유정이가 다가왔다. 엄마, 후회하는 거 있어요. 복수했다는 거야. 정수는 잠시 생각했다. 아니, 전혀 아니야. 우리 지연이 원수의 복수를 끝낸 지금 왜 후회하는 겁니까? 당신 딸의 사위의 부모님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직접 말했잖아요. 당신이 직접 씨앗을 뿌렸고요. 심지어 자녀 양육도 잘못했잖아요. 정수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녀는 살인을 저질렀고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재혼을 시도했다. 그는 악당이니까 벌을 받는 게 당연해.
유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순이가 얼마나 의지가 강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또 한 해가 지났네요. 전 장학재단은 현재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 간단한 일들을 완수하며 보람찬 하루를 보냈다. 어느 날 감옥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딸의 남편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나는 내가 한 일을 여전히 사랑한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내 죄의 크기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된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사과드립니다. 저랑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정수는 편지를 읽자마자 바로 찢어버렸다. 용서 같은 건 생각조차 하지 마. 거기서 남은 평생을 내 죄를 속죄하며 보내게 될 거야. 정수는 창밖을 응시했다. 그는 중얼거렸다. 작가님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생각하면 종신형으로는 부족해. 그의 작품 속에 담긴 봄의 정수를 생각하면 말이야. 그는 다시 매화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작가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다. 지연아, 내 엄마가 나에게 복수하려고 내 이름으로 자선 활동을 하고 있어. 정수는 활짝 핀 나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어머니도 평안을 찾으셨습니다. 제가 천국에서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어 매화 꽃잎이 공중에서 흩날리는 모습은 마치 작가가 어머니를 맞이하는 듯했다. 똑같았어. 지연아,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정선이를 보며 그녀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복수를 완수했고 딸의 소원도 이루어 주었다. 제가 일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정수 씨는 매일 그 기관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 챙김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지연의 이름으로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며 자리를 떠난다. 그리고 매년 지연이의 생일이 다가오면 정수는 매화 나무 아래에서 딸과 함께 보냈던 시간을 떠올리며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저의 어머니 지연은 앞으로도 인생을 최대한 즐기며 꿈꿔오셨던 세상을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나는 떠난다. 봄바람에 흔들리는 매화꽃처럼 지연의 정신은 정선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쉰다.